열심히 공을 들여서 적은 자기소개서가 만능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넣을 때도 저기 넣을 때도 다 그 똑같은 지원서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데 산업군이 달라지고 직무가 달라지면 당연히 그 내용이나 사례나 경험들이 달라져야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만능은 아니지만 뼈대만 잘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직무나 직군이나 산업이나 공공기관에 이렇게 지원을 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변형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뼈대 작업을 좀 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나중에 이것을 자기소개서에 사례나 근거나 경험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사실은 대학교 때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.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는데 그때 뭐가 남았는지 기억이 안 나요.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작성을 기록을 해 두셔야 되는지 하나 한번 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을 적어야 되는구나 한번 기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코스를 적어 놓는 거예요. 한마디로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적어 두실 것은 내가 근무를 하면서 혹은 봉사활동 하면서 혹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대회에 참여하면서 결과 그 다음에 성취 과정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래서 처음에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계기로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런 계기 그 다음에 참여하는 과정 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어려움을 이렇게 당면했고 그 다음 직면했고 그 다음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 플랜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해결하고 나니 어떤 결과가 있었더라 이렇게 쓴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. 그리고 내가 내 일대기를 그죠? 어떤 경험에 의해서 수치화시켜서 어떤 성공 역량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 쓰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.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프로세스를 알고 계속해서 연습을 해보면 굉장히 멋진 자기소개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먼저 자기소개서 항목 작성 공통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릴 텐데 항상 맨 윗단에는 결과물의 수치를 먼저 적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러니까 항상 결과 먼저. 그러니까 면접에 가셔서도 두 가지식으로 하셔야 되지만 이 자소서도 마찬가지예요.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과 먼저 두 가지식으로 결과 그리고 그 과정 다시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 지원서를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 일 잘하겠다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맨 위에는 내가 성공으로 이루어냈던 그 결과치를 적는 것이 좋아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한 과정 중에 내가 문제점이 있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갈등이나 혹은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들을 구체화시키는 거고요. 세 번째는 문제를 이제 겪었어요. 그럼 그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해결을 하는 과정,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었는지 나의 액션을 적는 거예요. 정확하게, 구체적으로. 자, 두루뭉실하게 막 어떤 미사 요구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여기는 정확한 그 액션 팩트를 그대로 적는 거예요. 그 다음 4단계가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이 마무리 단계는 다시 맨 처음에 했던 그 결과물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무리의 결과물이 앞으로 내가 맡을 업무나 직무와 어떤 연관성을 줄 수 있을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적어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치화하는 걸 되게 어려워하세요. 왜냐면 아니 제가 그냥 열심히 했고요.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수치화하죠?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그래서 그 결과물의 수치화, 그 수치화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. 먼저 이제 경험을 수치화하는 방법입니다. 자, 일단 이거 경험을 수치화하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. 어떻게 오해를 하시냐면 내 모든 전 내용을 모두 숫자를 넣는 거예요.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. 이 수치화하는 방법은 일단 내 과정상의 숫자 중에는 임팩트 있는 것만 숫자를 넣으시면 돼요. 임팩트 있는 것 모조리 다 넣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결과물을 수치화하셔야 되는 건데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세계관, 그러니까 어떤 것을 생각하는 방식 혹은 이 성격적인 특성이 우리 회사랑 맞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. 초점은 세 가지로 두시면 됩니다. 성장 과정 쓰실 때. 첫 번째는 이 직무의 일관성을 좀 강조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릴 적부터 좋아했고 혹은 내 환경이 그걸 좋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사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이 직무는 나랑 데스티니야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장 과정에서 있었던 일,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연관성이 있다. 이런 일관성을 계속적으로 연결점을 어필하는 거고요. 선택하게 된 계기나 사건이나 그런
것들이 참 중요해요.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기 싫어서 그만두고 다른 걸 했더니 이게 나한테 맞네요. 이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하던 일 중에 그것을 포기하고 이것을 선택했던 그 계기가 이런 거였는데 그 계기를 통해서 이런 어떤 역량을 제가 배울 수 있었고 가질 수 있었다. 그 역량은 이 직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. 이렇게 뭔가 나의 생각이나 관점이나 목표 같은 것들로 성장과정 학창생활의 초점 세 번째는 저는 특별한 경험도 없고요. 어렸을 때부터 했던 그런 것도 없어요.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치관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. 가치관. 자, 의사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느냐가 가치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, 여러분. 가치관. 자, 그러면 보통 가치관은 7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